현역가왕 2탑 7결승 진출자 공개. 최종 MVP는 누구? 현역가왕 2 박서진과 강문경이 가슴 절절한 무대로 오열 사태를 선사. 천하의 서른도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게 만든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2025년 1월 4주차 TV OTT 검색 반응 1위. 8주 연속 화요일 전체 예능 1위라는 빛나는 쾌거를 달성하며 시청자들의 열렬한 지지를 증명하고 있다. 매회 예상을 뒤엎는 신선한 룰과 긴장감과 재미를 배가시키는 MC 신동엽과 연예인 판정단들의 거침없는 토크. 폭발적인 눈 호강과 귀 호강을 안기는 현역들의 다채로운 무대가 놀라움과 감동을 자아내며 승승장구 행보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4일 오후 9시 50분에 방송될 10회에서는 결승전 티켓 10장을 두고 14명 현역들이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준결승전이 시작된다. 총 2라운드 결과와 대국민 응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상위 9명만 결승전에 직행. 나머지 5명은 방출 후보가 된다. 장구의 신 박서진과 뽕신 강문경이 준결승전 1라운드 1대1 장르 대첩에서 신들린 무대로 현장을 눈물바다로 만든다. 먼저 박서진은 준결승전의 필승 카드로 정통 트롯을 골라 또 한 번 인생 무대 경신을 예고한다. 박서진은 절절한 가사에 어울리는 묵직한 열창으로 연예인 판정단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노래 중간 비장한 히든 키를 발휘해 관객들을 울컥하게 만든다. 본선 3차전에서 패자부활전을 통해 생존하게 된 뽕신 강문경은 한복 차림으로 등장. 연예인 판정단들로부터 진짜 접신하나? 라는 반응을 얻으며 현장을 들썩인다. 강문경은 가슴을 울리는 처연한 가사를 섬세하게 표현해 감동을 이끌고 범상치 않은 퍼포먼스로 입틀막 리액션을 끌어내며 현장의 모두를 오열하게 만든다. 평소 현역들에게 따뜻하지만 냉철한 심사평을 건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서른도가 무대를 보는 내내 차올랐던 눈물을 끝내 참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내는 모습을 보이면서 MC 신동엽마저 놀라움을 드러낸 것. 과연 대선배 서른도마저 눈물을 터뜨리고만 무대는 누구의 무대일지. 급기야 무대 위에 선 박서진과 강문경 또한 눈물을 글썽이고만 이유는 무엇인지 관심을 모은다. 그런가 하면 국악 아이돌 김준수는 본선 3차전에서 자신을 괴롭힌 독감의 후유증으로 컨디션 난조를 호소해 위기감을 높인다. 김준수가 패자부활전을 거쳐 어렵게 준결승전에 오른 만큼 필살의 무대를 펼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쉽게 회복되지 않는 컨디션으로 인해 선곡부터 난항을 겪은 것. 결국 김준수는 절친한 선배인 트로트 여왕 송가인에게 선곡 SOS를 요청하고 송가인은 밤 12시가 넘는 시간에도 라이브로 여러 노래를 직접 불러주며 응원을 건넨다. 김준수의 선곡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김준수의 무대를 본 주현미가 김준수 씨 목소리에서 귀곡성을 들었어요. 라는 찬사를 건네 궁금증을 증폭시킨다. 제작진은 4일 방송되는 10회에서는 결승전에 오르기 위한 14명 현역들의 치밀한 전략과 날카로운 승부수가 시청자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할 것이라며 보는 내내 하루 동안 쌓인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날아갈 거라 자부한다 라고 전했다. MBN 태극마크를 향한 남자들의 혈투 현역가왕 2는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 대기획으로 2025년 치러질 한일가왕전에 나갈 대한민국 대표 최정상급 남성 현역 가수 TOP7을 뽑는 국가대표 선발 서바이벌 예능이다. 현역가왕 20회는 4일 밤 9시 50분에 방송된다. 2. 안현모. 9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분노. 돈 때문에 이런 짓 벌여. 믿기지 않아. 스모킹건. 안현모가 정읍 교통사고 위장 사건의 진실에 분노를 터뜨렸다. 오늘 4일 방송되는 KBS2TV 스모킹건에서는 크리스마스 날 비정하게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정읍 교통사고 위장 사건에 대해 다룬다. 2006년 크리스마스 밤 9시 정읍 칠보 삼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은 조수석에 있던 박씨, 가명, 가 위식이 없자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단순 교통사고로 정리됐지만 그로부터 1년 뒤 놀라운 제보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제보에 따르면
박 씨의 죽음에 의문점이 많다는 것. 당시 박 씨가 타고 있던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37km로 에어백도 터지지 않았던 데다가 박 씨가 사망했음에도 운전한 박 씨의 둘째 아들과 뒷좌석에 있던 아내 장 씨, 가명은 가벼운 부상만 입었기 때문이다. 이 정도 충격으로 과연 사람이 사망할 수 있을까? 다시 수사가 시작되자 더욱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다. 앞차 운전자와 사망한 박 씨의 아내가 내연관계라는 것. 하지만 사망한 박 씨는 사고 후 부검 없이 화장되어 타살을 입증하기 힘든 상황. 당시 담당 형사는 절박한 마음에 사건 현장 사진 몇 장을 들고 법의학자 이호 교수를 찾아갔다. 사진에서 어렵게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찾아낸 이호 교수.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의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안현모는 9년이나 지나서 진실이 밝혀지다니 너무 오래 걸렸다. 돈 때문에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분노했고, 이지혜는 아내는 물론 친아들까지 가담했다니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한 박 씨가 너무 불쌍하다며 안타까워했다. 또한 사건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호 교수는 부검만 했으면 바로 밝혀질 수 있던 사건이라며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하는 독립적인 검식법이 따로 있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크리스마스 날, 비정하게 가장을 죽음으로 내몬 정읍 교통사고 위장 사건. 아빠가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라. 칠보 삼거리 교통사고의 비밀은 오늘 4일 밤 9시 50분 KBS2TV 스모킹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3. 주병진 13살 연하 변호사 최종 선택. 열애 기정사 실화. 결혼식 언제 올려? 이젠 사랑. 어제 TV. 방송인 주병진이 13살 연하 변호사 신혜선과 데이트를 즐겼다. 2월 3일 방송된 TVN 스토리 이젠 사랑할 수 있을까? 이하 이젠 사랑에서는 신혜선을 최종 선택한 주병진 모습이 전파를 탔다. 주병진은 첫 번째 만남부터 통하는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신혜선 씨가 굉장히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신혜선을 최종 선택했다. 주병진은 정말 친구로서 시작해서 이성 친구로 발전하면서 사랑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라고 바람을 내비쳤다. 두 사람은 드라이브 데이트를 했다. 신혜선은 동네까지 와주셔서 감사하다 라고 했고, 주병진은 동네가 아니고 외국이라도 쫓아가서 라는 달달한 멘트로 웃음을 유발했다. 신혜선이 첫인상을 궁금해하자 주병진은 기시감, 데자비를 느꼈다. 처음 보면 탐색전을 벌이는데 탐색이 이미 끝난 그런 감정이었다. 신기했다 라고 이야기했다. 주병진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친근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느낀다 라고 덧붙였다. 이어 주병진은 지금 만남이 묘하다. 리얼선이다. 가식적이거나 짜인 게 아니고 대화나 행동들이 어느 것 하나 짤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질문을 하게 되고 하니까 면접 보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라고 말했다. 신혜선은 방송이 나가면 늘 전화가 온다. 나한테만 솔직히 얘기해 맞지? 언제씩 올려요? 이러는 거다. 그래서 너는 사람 2번 만나고 결혼하니? 했다며 주변에서는 두 사람의 연애가 기정사실화됐다고 말했다. 신혜선은 그만큼 몰입해서 봐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했고, 이에 주병진도 새로운 경험이다. 나는 참 데이트 못한다는 생각이 들더라. 많이 해본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진실되지 않은 어떤 가식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면 나 스스로 얼굴이 빨개진다. 그게 용납이 안 된다 라고 털어놨다. 4. 하트고 서희원의 키스로 작별 인사. 구준엽. 눈물 속 안에 마지막 지켰다. 종합. 그룹 클론 출신 구준엽의 아내인 대만 배우 서희원이 폐렴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가운데 구준엽이 서희원의 마지막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희원의 절친 자용지에는 SNS를 통해 서희원을 떠나보낸 순간을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용지에는 구준엽이 깊은 키스를 하며 영원한 작별 인사를 했다고 매체는 덧붙여 전했다. 일본에 머물고 있었던 중 서희원의 비보를 접했다는 자용지에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달려갔다며
너는 평온했고 여느 때처럼 아름답게 잠든 것 같았다. 마음이 아프지만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울어도 잠든 너를 깨우지 못했다. 며 절친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렸다. 이어 네가 그립다. 춘제 후에 우리 집에 와서 밥 먹고 만나기로 하지 않았느냐. 며 그리움을 전했다. 특히 그는 구준엽을 오빠 나 부르며 오빠는 깊은 키스를 하며 영원한 작별 인사를 했다. 오빠의 울음소리에 우리의 가슴은 찢어졌다. 며 구준엽의 모습을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앞서 이날 대만중앙통신 등 현지 언론들은 서희원이 춘절기간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하던 중 독감으로 인한 급성 폐렴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보도했다. 향년 48세. 이후 서희원의 동생 서희재는 입장문을 통해 새해에 우리 가족은 일본으로 여행을 갔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착한 언니 서희원이 독감과 폐렴으로 인해 불행히도 우리 곁을 떠났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생에 언니의 동생으로 함께하며 서로 위지하고 돌볼 수 있었던 건 큰 축복이었다. 영원히 감사하며 깊이 그리워할 것이라며 부디 편안히 쉬길 바란다. 영원히 사랑하고 기억하겠다. 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구준엽은 일간 스포츠를 통해 괜찮지 않다. 가짜뉴스가 아니다. 며 비통한 심정을 전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중국과 일본 매체에 따르면 서희원은 3일 일본에서 화장되었고 유고를 대만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만 날짜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